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3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화일보 사설 제목이 저렇습니다. 거야, 즉 민주당 진짜 반성한다면 위헌적 검수완박부터 폐기해야, 이런 제목입니다. 즉 말로만 쇄신한다, 반성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주문이죠.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지난해 합의한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당장 내놓아라, 이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변할까요? 자,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했죠.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패배의 책임을 놓고 아주 심각한 내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변할 것인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일단 그들의 본질 자체가 아주 계급투쟁론적이고 당연히 패거리 정치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그 라디오 방송에서 진중권 전 교수가 나와서 김남국 의원에게 철험회부터 좀 해체해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아니,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지지율을 까먹는데 아주 결정적 기여를 했다. 철험회 이런 모임부터 해체해라.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김남국 의원 좀 당황한 듯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역시나 철험회 소속 의원 김용민 의원도 지금 이런 패배의 순간에도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 계속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동안 해온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어떠했는지를 안다면 앞으로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이 여전히 변하지 않겠구나, 기대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자, 오늘 문화일보 사설부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혼돈에 빠져든 것은 예고된 사태다. 지난해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지난 3구 대선에서 연패하고도 왜 졌는지, 또 6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반성, 쇄신의 절차를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선거 패배의 책임자인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함께 출마했고, 이재명, 송영길을 투톱으로 내세운 게 가장 큰 패착이죠. 문재인 정권 연루 범죄 수사를 막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였다.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 패배는 사필 귀정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책임 및 쇄신 논란조차 실제로는 당권 투쟁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드는 양상이다. 역시나 이 사설도 이 변화에 아주 회의적이네요. 민주당의 근원적 패인은 전방위 실정과 끝없는 내로남불 등 오만과 부도덕한 행태이지만 직접적으로는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이후의 입법 폭주다. 급기야 대선 패배 직후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즉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문 대통령 임기 중에 공포 절차까지 밀어붙였다. 누가 봐도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보자는 무리수였다. 법안 내용은 검사 수사권 부정 등 위헌적이며 그 절차도 위장 탈당과 꼼수 사보임 등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자, 민주당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검수완박 폐기에 나서야 한다. 윤희숙 전 의원의 경고대로 전세를 소멸시키고 월세 부담을 가중케 하는 임대차 3법, 또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 즉 말로만 변화하겠다 하지 말고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 아주 위헌적 성격이 강한 이런 검수완박 법안, 또 여러 가지 임대차 3법 법안, 이런 법안부터 스스로 폐기해라. 그래야 진정성 있는 변화일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민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을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과 짬짬이 하는 등 입법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래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위성 정당을 만드는 등 정치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은 민주당이 내용을 극복하고 좋은 야당으로 환골탈퇴하기를 바란다. 어느 세력이 어떻게 당권을 잡든 국회에서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사과하고 입법권을 법규와 관행, 협치 정신에 따라 행사하는지 진정성 여부를 보면서 국민은 지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일단 문제가 된 법안부터 폐기해라. 지금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주문인데, 자,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일단 국민의힘에 넘겨야죠. 그동안 깡그리 이 오랜 전통이었던 국회의 전통을 무시했습니다. 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당이 가져가지 않죠. 한 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가져갔습니다. 대체로 소수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전통적으로 맡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180석이 된 이 민주당, 뭐 깡그리 무시하고 야당에게 넘겨야 할 법사위원장 자신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놓고 자신들이 야당이 되자 이건 야당 몫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약속을 또 뒤집고 있죠. 자, 지난해 7월 윤호중, 김기현 두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하반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그런데 지금 이 약속도 그동안 지킬 수 없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무효다. 지금 이런 황당한 주장을 들고 나왔죠. 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어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협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두 자리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할 수는 없다. 여야 협치를 위해선 1년 전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앞으로 민주당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진정으로 쇄신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당장 이 법사위원장을 약속에 따라 넘겨둘지 이것만 보면 대충 이게 기대할 만한지 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